안녕하세요. 분양을 분석한다 허준열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서 첫 선을 선보이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여의도역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역으로 3번 출구로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 상업지역에 있고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높이에요. 그래서 한강뷰는 25층 이상에서는 살짝 볼 수 있겠네요. 1700평 정도 되는 땅에 연면적이 26,000평 정도 되는 건물이 들어섭니다. 법정 용적률이 1008%이고 이 1008%를 알뜰하게 싹싹 긁어서 챙겼네요.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 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4가지 타입에서 평형대가 구성되고 있는데 1, 2층은 상가, 3층은 오피스, 4층서부터 29층까지가 오피스텔입니다. 대림건설 전신인 DL-ENC가 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은 11월 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준공은 꽤 멉니다. 2026년 말에 준공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타입별로 나눠져 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장점 첫 번째, 압도적인 입지. 아크로 더원은 입지가 하드캐리하고 있는데 여의도 여기서 걸으면 3분 정도가 되는 비교적 굉장히 가까운 위치예요. 거기에 맛집이 있어서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한 블럭 지나서 바로 보이면은 위치가 바로 보입니다. 이 사업지 위치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점 두 번째, 여의도 첫 하이엔드 오피스텔. 여러분, 동부이천동, 여의도, 강남,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선호하는 지역이 이동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여의도는요, 주택 공급이 그동안 굉장히 마른 상태였었어요. 예? 여의도가 살기 좋거든요. 근데 공급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의도는 금융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주거할 공간이 없어요. 따라서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새로운 공급은 없어요. 근데 지금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는 시행사가 핵심을 아주 잘 파악했습니다. 시행사가 MDM인데 MDM에서는 애초부터 여기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분양 직원까지 여기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분양 직원까지 굉장히 이슈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업지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담으로 하이엔드가 왜 붐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위에 있는 영상을 한번 클릭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보세요. 장점 세 번째, 편리한 생활 인프라. 여러분, 직주 근접이라고 들어보셨죠? 직장과 주거가 가깝다는 거,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가까운 곳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예? 예전에는 집에서 사업지까지는 근무지까지는 뭐 1시간 기본이고 1시간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사업지는 여의도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직주 근접 부분에서는 아주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여의도 공원, IFC몰, 더 현대서울, 한강공원 이렇게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서울에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거는 어디든 다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공원같이 좀 많이 있는 곳은 그게 흔치는 않아요. 예. 더군다나 이 여의도 쪽에서는 여의도 공항이라든지 한강공원이 가까워 있어서 아주 쉽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분양 광고에는 아크로 더원을 뉴욕의 명물 센트럴파크랑 비교를 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홍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의도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단지 아침에 조깅하거나 밤에는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뭐 이런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팩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장점 네 번째, 492세의 대규모 및 편의시설.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왜 그러냐? 자, 그 해당 사업지에 편의시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즘 그게 또 유행이거든요. 이거는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커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골프 연습장,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건물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입주민은 쉽게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물론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없어서 사용 못하는 거하고 있는데도 사용 안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고, 또 나중에 시혜차익 부분에서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 꼭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장점 다섯 번째, 메이저 건설사 그리고 브랜드. 제가 이 부분은 지겹도록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주거용 부동산은 상가와 다르게 건설사 브랜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상가가 이런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입지가 아주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거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건설사 브랜드도 아주 중요해요. 예?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는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대건설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사업을 많이 해요. 사업도 많이 하고 현대건설에 짓는 것들은 지금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현대건설이 하이엔드 쪽에서는 손을 좀 많이 대니까는 좀 다른 건설사보다는 좀 유리한 입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2022년 6월에 DLENC와 2,300억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체 브랜드인 몬트레아 또는 아크로 가지고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결국 아크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아크로로. DLENC는 아리파, 대통령 사저 아크로 비스타로 유명세를 굉장히 많이 떨쳤잖아요. 그리고 하이엔드로는 지금 처음 이제 시공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신경을 많이 썼을 거라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혼을 갈아서 넣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건물은 다 지은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아크로이드 더원이 모두 장점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요. 예, 저희는 단점도 지금 짚고 넘어가기를 하고, 지금부터 단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평당 1억 실화냐? 119 타입이 38억, 평당 1억 원이 훌쩍 넘는 아크로이드 더원이에요. 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하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 이게 단점인데, 토지가 3,700억이에요. 토지 가격이. 건물이 2,300억. 합이 6천억짜리예요. 6천억이니까 원가만 이런 정도 되니까 분양가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의도에서요, 평당 1억 원이 과연 먹힐까요? 수익형 부동산 캐시플로우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현재 금리로, 예? 수익률이 7% 내지 8%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분양가격이 38억. 물론 준공 후에 이 분양가격이 38억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30억입니다. 전세율은 매매가의 79%입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요거를 월세로 전환시켜 볼게요. 월세로 전환시키면은 보증금이 3억. 그러면 7%, 8%가 아닌 그보다 더 내려서 6%로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월 1,350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격이면요, 강남에도 널렸어요. 좋은 오피스텔이. 예? 저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월세를 2천만 원을 줘도 메리트가 있다면은 당연히 가성비는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여의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예? 2026년에 준공을 해요. 자,
2029년에 엑시트 할 때 그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 사람은 분양분석 진단으로 따라 한번 물어보시고 판단은 투자하는 사람 스스로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점 두 번째, 여의도 하이엔드가 통할까? 입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강남으로 집중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뻔하잖아요. 이유는요. 수요자가 많다는 게 이유예요. 그렇죠? 강남은 사업가 그리고 성공한 영 리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지역으로 지금 뽑고 있는데, 하지만 여의도는 어떻죠? 여의도는 금융국이잖아요. 그래서 금융, 증권사로 셀러리맨들이 많아요. 셀러리맨들이 많은데 과연 소비층이 굉장히 많을까?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여의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많은 또는 깊은 고민을 해야지 돼요. 예. 지금도 강남에 있는 하이엔드 시장이 굉장히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럴 정도까지 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지금 꽁꽁 얼어붙고 급냉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모험을 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점 세 번째, 여의도, 용산 신규 공급 증가 시 경쟁력 감소. 수익형이 아니라면은, 예? 그럼 뭐겠어요? 그럼 시세 차익이잖아요. 시세 차익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물론 금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공급이지 않습니까? 공급. 그쵸? 서울시가 여의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신축 오피스텔이 7,000세대 수준하고 아파트 재개발 등을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가 뭐냐면은 가성비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고 또 그런 영상에서도 말을 많이 했는데, 자, 오피스텔 가성비는 어떨까요? 오피스텔은요, 가성비가 아파트보다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물건들이 새롭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가정하에 이 현 사업지는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같이 확실한 랜드마크가 되지 못한다면은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크로 여의도 더원을 분석했습니다.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분양분석 진단을 이용하시고요. 카이스트 대학교하고 AI 인공지능으로 현재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개발이 끝나 상용화 된다면은 초보 투자자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분양을 분석하는 허준열 TV였습니다.